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려 200회까지 하는 방송, 중년 남성들이 영화 보고 수다 뜨는 방송, 영화 팟캐스트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86회 지금부터 유쾌하게 시작합니다. 리액션이요. 이상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상한 리액션 하신 안 감독님 그리고 해백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브리. 네, 다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반전 시작합니다. 네, 역시 월드컵이죠. 아, 네. 근데 네. 얼마 전에 약간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딘딘 씨 발언 때문에 네, 이슈가 좀 뭐요? 됐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무슨 말을 할 때 옳고 그름의 여부가 아니라 해도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어차피 시민권 못 가는 거 다 알지 않냐. 왜 이런 식의 약간 얄미워. 발언을 하셨고 공은 둥근데 어떻게 네, 그런 말을 해? 근데 우루과이 좀 비기고 나서 사과를 SNS에서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전에 축구로 또 예를 들면은 그 무리뉴가 맨유 감독할 때 시비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비를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니까 기자들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니네 못하냐? 그랬더니 일정이 너무 빡세다. 그랬더니 시비하면서 무슨 일정이 빡세다는 소리 하냐? 근데 그때 어떤 사람 댓글 적은 게 야, 공부 못하면 힘들단 말도 못하냐? 이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맞다고 보는 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월드컵 참가를 안 해야 돼요. 어차피 쉬운 거 못 가잖아. 근데 그런 식의 발언이 저는 언젠가부터 약간 이건 편가르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젊은 층에서 너무 당연시되는 화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열패감에 비하하고 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놈을 따지면은 태어나길 말았어야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너무 유치한 화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봅니다. 예. 하고 아까 저 뭐 농담처럼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축구는 둥글다고. 네. 아니 브라질이 우리한테 뭐 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그리고 뭐 그 대학생들 팀이 중학생들한테 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경기는 사실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스포츠를 보는 거고 이게 모든 게 예상되면 그 스포츠는 흥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사라지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사실 뭐 옛날에 뭐 그 야구 월드 네. 베이스 리그 이런 것들도 하면은 뭐 잘하는 나라들 다 우승하고 아니면 아시안 일본이 항상 우승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실 재미가 없는데 축구는 골이 많이 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예측이 되면 스포츠 토토가 없겠죠. 그리고 스포츠 토토 다 맞히겠죠.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건데 미리. 근데 뭐 상대적인 그 스펙이나 상대적인 그 기량의 차이는 확실히 있죠. 뭐 그리고 몸값만 해도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 2000 월드컵 때만 해도 우리나라 선수 몸값을 다 합친 게 상대팀 선수 한 명에 못 미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당장 봐도 일본이 독일 잡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축구나 이런 스포츠가 지금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 뭐 그런 스코어를 우리가 낼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얼마 전에 우리가 독일 이길 때도 마찬가지고 네. 항상 미래를 보고 이 관심들이 새로 후세를 키우고 하면서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쁨과 사랑을 많은 동료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태도가 싫은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너무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능성마저도 제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자기 소신 발언일 수 있죠.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누군가의 미래를 내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물론 사과를 했지만 그 불쾌감은 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그 예상을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우리는 또 영화 얘기니까
예고편 보고 야, 저 영화 재미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멍청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인가 하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들과 그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간 영화들을 한마디로 그냥 예고편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그런 사람들이 우겨요. 나중에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뀌어도 아이 난 그래. 그래도 이 영화 이건 못나지 않았냐. 네. 근데 그러니까 영화 보고 평가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고편은 그 예고편 연출 편집은 따로 있어요. 감독이 하는 것도 네. 아닙니다. 그 전문으로 그렇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댓글에서 배웠던 게 하나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용기다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는 용기예요. 그 말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는 게 자체가 용기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라는 게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확 던져버리는 거는 너무 무례한 짓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방송이 나간 시점은 16강의 결정이 나왔겠군요. 이미 났겠죠. 좋습니다. 그거는 지켜보고요.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좋은 결과가 있길. 해백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데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래 샤워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한 3시간 하신다고? 하루에 꼭 2번씩은 무조건 네 하는 편인데 서장훈인가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급한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2번 하신다고? 횟수를 채워야 되니까. 저녁에 할 시간 없으면 씻고 닦고 또 일단 씻는다고. 횟수만 채우면 되니까 청결하시네요. 잘 받아주네. 예, 제가 예. 막 이게 그 목욕탕도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이었거든요. 네. 이게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걸 좋아해서 근데 아, 오래 담그고 이러진 못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뭔가 모든 걸 좀 씻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그 염증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염증까지. 삶의 네. 염증까지. 네. 네. 요즘에 그 동네 사우나를 그 코로나 이후로 못 갔으니까 네. 옛날 정기권 네, 맞습니다. 끊어가지고 갔었는데 네. 못 간 지 오래되고 지금도 선뜻 못 가겠어요. 이게 뭐 내가 옮든 옮기든 아직까지도 그 역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있긴 큰 있죠. 낙을 하나 잃은 건 사실이다. 네. 근데 다시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긴 한 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약간 좀 큰 목욕탕이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더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고생 많았죠. 지난 2년, 3년 동안. 그렇죠. 가장 큰 피해 본 곳 중 하나가 목욕탕과 네. 노래방이었죠. 가끔 상상해 보는 맞습니다. 게 이게 3년 정도 걸릴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고 저는 그냥 근황 얘기하면 이게 너무 추워서 문제가 이제 저희 강아지 코코랑 산책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추우니까 나가기가 싫어. 근데 걔는 왜 안 나가냐고 계속 저를 졸라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집 안에만 있고 이불 안에만 있으니까 걔가 이제 항상 하는 행동이 옆에 와서 애교를 막 떨어요. 막 이렇게 배도 까고 막 그런데 제가 그럼 웬만하면 나가는데 안 나가니까 걔가 되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 인간 왜 안 나가지?라는. 개 진상을 부리나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보일러가 떼져가지고 안은 따뜻하니까 근데 나가서 걔들도 추위 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추운 맛을 좀 한번 보여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추위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거. 아무리 털옷을 입어도 춥습니다. 추워요. 그 영하 4도 이하에선 걔들도 동상 걸리고 그래서 신발도 신기고 외투 패딩 같은 거 있거든요. 입히고 하는데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분발해야겠습니다. 고양이는 신발 신기면 이상하게 걷죠. 고장나요. 네, 고장나요. 고장나던데. 신발 시켜도 고장나고 네. 등에다가 청테이프만 붙여도 고장나요. 이상하게 걷죠. 네. 참 이상한 동물이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들 잘 지내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혹시 띵동 해백 왔어요 있나요? 아, 오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해백 갔어요. 똥띵. 지스타 전에 저 대신 이제 네. 네. 청아 목소리 읽어주시고 청아. 띵동 해백 왔어요. 네. 네. 지스타 얘기를 그때 못해서 네. 조금 뭐 하자면 예. 일단은 이번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4일 열었는데 18만 명 음. 정도가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입장 제한도 높고 물론 2019년 때는 24만 예, 명이 23. 왔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네, 그 요번에 입장도 그렇고 제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좀 약간 절면서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사건 이후다 보니까 거기 참석하는 그 어린 친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네, 게임 행사다 그렇겠죠. 보니까 양보를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절면서 가면 이렇게 줄 서 있던 것도 비켜주시고 좀 약간 옆에서 막아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네, 안타까운 사건 이후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많이 달라졌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문화나 이런 것도 바뀌었고 그게 바뀐 느낌을 좀 많이 예. 받았습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보면 좀 더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네. 같고 부정적인 건 제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탔을 때 느끼는 건 그 사람들 막 몰릴 때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약간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막 밀리면 되게 날카로워지고 약간 뭔가 예민해지는 그렇죠.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 네. 확실하게 이게 보이지 않게 삶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행사가 진행이 예. 됐고 그 네. 게임 부스 어디 가보셨나요? 게임 뭐 거기 미호호인가? 넷마블 이게 그거 만든 회사 원신. 아 중국에서. 원신 네 갔었습니다. 미호용가 미호인가 네. 걔네 인기 장난 아니라던데. 네 원신도 예. 인기가 좋고 와 원신은 특히 요번에 그 넥슨 넷마블 뭐 카카오 뭐 이런 곳들이 다들 뭘 했냐면 시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많이 해줘가지고 와서 한 번씩 다 신작 나올 거 체험해보고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전시장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올해의 이제 게임 대상은 넥슨의 던파 모바일이 네.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덕파. 저는 한 번도 안 영향력이 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예, 네.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이번에 그 게임댕이에서 와서 뭐 시상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게임 등급위원회 와가지고. 아, 네네. 예, 그것도 약간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네, 왜냐면 많이 먹고 있는 그. 예, 많이 먹고 있기도 하고 끝까지 뭐 박수 안 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약간 이슈가 있긴 했었죠. 근데 저는 그거 되게 무식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그냥 자부심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하는 나라죠. 하지만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자꾸 그쪽에서 깎아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그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게임 시장에서 중국한테 밀렸어요. 그렇죠. 근데 밀릴 수밖에 없는 게 게임을 만들고 하는 행위를 아직도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나쁜 걸로 하고 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버리니까. 오락실 담배 피는 형들이 하는 오락실에서 하는 것처럼 게임은 유해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 게임도 유해하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삥 뜯는 게 유해했지. 근데 근데 아니 그만큼 재밌으니까 그런 거고 그죠. 사실 게임을 안 하면 뭐 뭔가를 하면서 항상 사람들은 놀거든요. 누군 책을 읽는 거고 네. 누군 게임을 읽는 건데 책 읽는 거는 독서는 좋은 거고 게임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 게임은 예전에- 마약이다부터 해서. 예전에 그 게임이 가져다주는 폭력성을 조사하기 위해 MBC PC방 불 전원을 끈가요? 내리지 않습니까? MC 잘못했네. 그 마음,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사실 위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통제하고 제한해야 되는 거라는 마인드를 주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죄책감을 가지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이상한 분위기를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통제하는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조금 옛날 얘기지만 예전에 그런 음반도 심의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철폐가 됐죠. 근데 뭐냐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게임을 해본 입장에서 안 좋은 게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세상에 모든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은 이제는 그런 등급위원회 일도 많이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조금 자율로 맡기는 것도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절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해야 할 때가 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좀 첨부하면 사실 사람 헷갈리는 게 일본은 그냥 락이 그냥 알아서 잘했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도 그냥 잘하는 나라니까 잘한다 생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문화부 장관이 예를 들면 뭐 도리야마 키라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장관이 찾아가서 드래곤볼 Z에서 끝내지 말고 이유를 그려달라 하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 문화 산업을 정책적으로 엄청 밀어줘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건
그 만화책을 옛날에는 막 100권 음. 막 길게 쓴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20권 언저리에서 끝내기를 원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짧은 호흡으로 만들고 대신 요걸 애니메이션화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공략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기획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 귀밀의 칼날이었고 네. 뭐 지금 뭐 원펀맨 말고 그 체인소우맨 같은 것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길게 잘 팔자였어요. 책을 많이 팔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책보다 문화적으로 애니메이션 소비가 더 많으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는 거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되게 장려 사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국가에서 주도해서 뭔가를 잘하게 막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그래서 잘 된다기보단 개인들이 네. 어디서 그냥 돌파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문화는 모르겠는데 게임 산업은 제가 보기엔 국가에서 더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페이커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프로게이머 지금 그쵸. 그러니까 BTS 홍보하듯이 페이커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롤 챔피언이든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도 국가에서 더 독려를 하고 장려를 해줘가지고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자꾸 제한만 하는 것 같아서 요게 산업을 크게 만들지 못하는 거에 더 나가서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망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그쵸. 것들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립습니다. 그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 해봤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자꾸 어디 갈라 그래요. 예. 자, 그럼 주초의 명화 해야겠지요. 주초의 명화. 이번 주에도 볼만한 영화를 또 얘기를 한 편씩 소개시켜 주는 거. 제가 먼저 한 편 하겠습니다. 네. 전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를 해야겠다. 원래는 약한 영웅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끝까지?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네, 너무 약한 재밌었어요. 영웅 하겠습니다. 네. 웨이브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약한 이 감독이네. 약한 영웅 클래스 1입니다. 예. 시리즈를 약속하는 것 같죠? 예. 예, 그리고 원래가 웹툰이고 네. 제가 뭐 웹툰 초반 아니면 프리퀄 같은 내용을 다룬 것 같은데 웹툰은 제가 못 봤으니까 웹툰이 아직 결말이 안 나서요. 그래요? 아마 그래서 시리즈로 쭉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고 이게 뭐 그냥 제가 웹툰은 주인공이 원래 몸은 약한데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그게 메인 소재인 그 작품으로 만화는 보여요. 그래가지고 약간 액션물 학원 폭력물로 보이는데 그 드라마는 훨씬 더 조금 사회 청소년들에 일어나는 어떤 범죄나 폭력 이런 좀 학원 폭력이나 이런 거 이슈를 좀 사회적인 드라마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좀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네. 조금 저는 되게 좋게 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봤더니 DP의 기시감이 되게 많아요. 연출적인 맞아요. 거든 음악도 우선 프라이머리가 했고 그리고 그 DP 감독인가 그 예술 한준이가, 감독식으로 아마 참여하셨을 거예요. 총괄 크리에이터는 예. 한준이가 씨가 붙었고 예. 배우들도 DP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메오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DP의 잘하는 점을 갖고 온 그래서 약간 하위 다운그레이드 된 영화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나오는 그 젊은 배우들 특히 3인방이 너무 매력적이고 캐릭터 구축도 잘 됐고 그중에서 저는 홍경이라는 배우가 네. 말한 와 그 배우도 좋고 역할도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사실 그 봐서 친구 때문에 작품에 야. 좀 더 깊이가 생긴 것 같아요. 어디서 저렇게 음. 훌륭한 배우가 나왔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년물로 생각을 하는데 소년 성장물로 생각이 되는데 액션도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 친구가 나오고 내가 그랬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던 캐릭터도 나오고 거기에 갈등도 나오는데 아까 홍경 그 친구 예, 같은 경우가 변신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 캐릭터가 진짜 그러니까 완전 이게 입체적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빌런이 되죠. 되게 뻔하게 끝나는 드라마가 될 뻔하다가 이게 한번 턴이 있네 그러니까 게다가 그로 인해서 결과가 약간 바뀌지 않습니까? 스포 안 하라고 조심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전 보면서 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웹툰을 안 봤기 때문에 더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내용을 모르니까. 친구잖아. 응. 야, 친구였잖아. 왜 그러는데? 그리고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아무튼 장난 아니야. 좋고, 좋았어요. 근데 기본적인 새 인물의 인물관이랑 구조는 윤성현 감독의 파수꾼에서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 인물이랑 되게 닮아 있고 맞아요. 역학관계가 닮아 있고
파국으로 이르는 과정도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서 조금의 변주가 있지만 살짝 하나 또 얹자면은 지금 유튜버 중에 진용진 씨라고 있어요. 거꾸로 해도 진영 그것을 알려주마 몰라요. 했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그것을 알려주마를 지금 쉬고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영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자기가 새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학교 폭력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거기서도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일진들한테 보복하는 내용인데 약간 좀 내가 추천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감독님이 열래요? 왜냐면 너무 이거예요?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약한 영웅은 진짜 한 번에 다 봤어요. 저도. 왜냐면은 8부작을 또 고맙게도 밤새면서.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네. 사실 뭐 몸값은 30-40분인데 그래도 네. 이건 50분씩은 하니까. 그죠, 근데 그죠. 저는 8부작까지 날 새면서 그냥 쭉 봤어요. 약간 냉면 끊지 않은 냉면 네. 같이 호로록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지 심술을 주려고 말 걸었더니 씨. 아니 신기하네. 네. 내가 추천을 했는데 냉큼. 네. 아무튼 웨이브에서 만든 한국 콘텐츠 중에 최고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네. 또 하나 DP2가 더욱 더 기대가 된다라는. 얘는 DP 1-1. 예. 너무 느낌이 비슷해요. 예, 보면서, 프리퀄이나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얘들이 커서 그게 되는 군대 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럼 안 감독님은 어떤 영화 추천해 드릴까요? 저는 주만지 넥스트 레벨 이거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얘기만 했었고 추천은 안 했었습니다. 자꾸 했던 것 같지.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던 다뤘었어요. 것 같은데. 왜냐면 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예. 아까 그 축구 얘기랑 방금 약한 영웅이랑 겹치는 내용인데 뭐냐면 이게 되게 사실은 기대를 전혀 안 하고 봤던 영화였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얘기 자체가 이게 게임이죠. 주만지라는 맞습니다. 게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카렌 길러 네뷸라가 나오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남자예요. 근데 게임 안에 들어가면 네카마라고 하죠. 네카마. 여성 캐릭터를 하는 이 개념인데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요. 야 정글인데 왜 나는 반팔 나시를 입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여기서 가장 큰 갈등 구조는 현실에서 녹록치 않으니까 게임 안에서 자꾸 버티고 싶어 하니까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게임에서 나가자 하는 사람과 아니야 난 이 게임이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겠다고 버티는 사람과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에 그런 공격적인 성향들을 많이 띠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의 비참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까 그 약한 영웅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보면서 그런 걸 좀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럴 때 저런 친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나한테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대리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게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 그걸 잘 채워준 게 아까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였고 이 영화는 그거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걸 되게 재밌게 오락 영화잖아요. 주만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잘 다룬 거를 보면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가족이랑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영화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만지 넥스트 레벨이 3편이죠. 요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여기까지입니다. 2는 뭐예요? 이게 2예요? 아니에요. 투가 그거는 가짜였어요. 우주선 나오는 거는 그래요? 공식은 아니고 이게 2입니다. 정식으로 이어진 거. 그렇죠. 왜냐면 그 나무 위키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3편으로 나오는데 2를 좀 재미없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주 게임 하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름 달라요. 그건 주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네. 한국에서 갖다 붙인 거고 여기에 공식으로는 2. 좀 옛날 이상한 로빈 영화지. 윌리엄스가 나왔던 네. 1편에서 정식으로 이어지는 건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사실은 1편도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었는데 1편은 그때는 그 CG가 훌륭하다고 하면서 네, 그때는 네. 되게 충격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뭐 근데 이거 유치하죠. 담고 있는 서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나중에 진짜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이 그 게임이나 이런 거에 감정이입하고 그 시기에 그 세계에서의 등급이 현실에 반영이 되는 그런 세대가 오겠죠. 저 메타버스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이미 웹 소설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는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백님 어떤 영화? 저는 그 이영하 감독님의 낮과 달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네. 낮과 달? 네. 이게 그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인가요? 거기서 아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딱 기시감이 있구나. 그 교통사고 얘기 나왔던. 교통사고 아니 그건 제주도 기가철. 기가철이구나. 그건 기가철이고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다른 데서 들었네. 네. 카페에 하는 어떤 여성, 네. 죽은 남편의 그렇죠. 이게 그 남편이 조은지 씨인가 나온 네. 감독했나?
아니요. 출연을 하는군요. 네, 조은지 배우랑 유다인 배우 해와도 나오고 있고 그 유다인 배우가 이제 남편이 약간 사고 혹은 자살로 이제 죽은 다음에 남편하고 원래 같이 살기로 했던 남편의 고향인 제주도로 맞아요. 이제 짐을 다 싸들고 가서 이제 조은지 씨를 만나거든요. 조은지 배우를 만나고 이웃 사촌이 됩니다. 그리고 조은지 배우는 여기서 이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게 만나는데 서로 너무 잘 지내는데 이제 남편의 짐을 정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남편의 첫사랑이 조은지 배우였고 이 아들이 이 둘 사이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포 영화네요. 이제 벌어지는 네. 굉장히 이 어떤 상실을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굉장히 코믹하면서 공감되면서 이렇게 잘 연출을 해놨어요. 아, 코믹해요? 네. 다행이네요.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두 분이 또 약간 연대하는 방식으로 네. 가는 거죠. 대립이 아니고. 약간 그냥 정서적인 걸로만 따지면 러브레터의 어떤 느낌들도 조금 떠오르네요. 그것도. 처음에 엄청 치고받고 싸우다가 점점 이제 그렇군요. 서로 이제 힘을 합쳐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역시 싸우면서 큰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자리 없는 사람 흉보면서 친해지기 때문에 네. 둘은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같이 갈래? 남편이 살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배우들의 열연이 되게 돋보이기도 하고 네. 네, TV인가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낮과 낮과 달입니다. 네, 낮달 음. 낮에 볼 수 있는 달이지요. 네. No, I'm not. 예. 좋습니다. 그 조은지 배우가 만든 영화가 장르만 로맨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감독으로 네, 장르만 촬영한 로맨스. 게 네. 훌륭한 분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전반전은 이쯤에서 좀 쉬고 다시 후반전에서 뵙겠습니다. 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에너지 다시 채우셨나 모르겠네요. 네. 자, 전반전에서는 우리 그냥 사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끼고 싶은 사람은 제껴도 됩니다. Check it out. Check it out now. Come on. now. 금지곡이지요. 예. 좋습니다. 후반전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인 오늘의 영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186화에서 다룰 이 영화 제목은 뭐죠, 해백님? 블랙 아담입니다. 까만 아담. 까만 아담을 써요. 죄송합니다. 이루예요. 네. 그렇군요. 일로 아니죠. 이루죠. 네. 아담. 아담은 또 사실 옛날에 그 변태들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바리맨들. 그리고 아담이라고. 우리 사이버. 사이버 가수. 바이러스 네. 루시아와 함께 V3가 없어서 돌아가신. 세상에 없는 사랑 난 너에게 제목대로 됐네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네요. 줄 거야. 원빈을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셨던. 딩딩딩. 이렇게 됐지요. 추억이네요. 아담입니다. 네,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네, 세상에 없는 사람 사람이 됐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스토리 듣고 가야겠지요. 안 감독의 몬스터. 아니 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도시에서 깽판을 치시는 거예요? 마! 너희 조상 간다 그 사이제 내가 마! 너희 조상이랑 밥도 먹고 채찍도 맞고 이트늄도 캐고 다 했어 마!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임? You DJ 똥tet 빠레. DJ? 드웨인 존스. 네, 엉망진창이네요 아주. 2% 계속 할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괜찮은가 저분? 아, 분명히 팬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좋아요 누르고 있다는 거 저는 네. 알고 있지요. 네. 아무튼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감사용. 최근 몇 주간 상점 줄 사람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동안 저 안 나와가지고 내가 못 받았죠. 드웨인 존슨 한국의 마동석 아니 미국의 마동석이자 저 한국의 마동석이 있죠. 더락으로 알려져 네. 있는 드웨인 존슨이 나온 영화라서 DJ 요 DJ 펌티스 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자 먼저 가겠습니다. 괄목 상대를 기대하며입니다. 좋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갔군요. 네, 괄목 상대의 뜻을 말씀드리면은 예.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갑자기 느는 것을 일컫는 말을 괄목 상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죽순이군요. 아이고 죽순이요? 좋습니다. 대나무 내용. 좋습니다. 예. 자 해백님. 그저 드웨인 존슨.
저스트. 사랑 성공적 이런 거 비슷한 위험해요. 그런 거예요? 왜 위험하죠? 드립이에요. 아 그렇군요. 용감한데? 좋습니다. 아, 저는 이 영화 빌런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기억도 안 무슨 나요. 말? 변신한 거죠? 사박. 사박. 네. 아 영화 참 빌런 이름 같네. 사박새. 아 진짜. 사박하. 시읒 비읍이더라고요. 네. 아주 간만에 저는 영화 보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와 이거 간만에 진짜 영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거 DC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마블에 창치가 있다면 DC엔 블랙아담이 있다 이건가요? 샹치가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샹치에 비해서. 일단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실 싫어하는 요소가 이 영화에 많이 나와요. 대놓고 얘기를 하면 예. 제일 싫어하는 거 뭔가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 알겠었는데 어떤 애나 어떤 그냥 되게 교조적인 어떤 뭐 여성이나 누가 나와서 너무 정의로운 채 하고 사실 본인은 능력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민폐를 계속 끼치고 자꾸 나서서 사고를 치고 정작 본인은 뭘 하지 않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 영화가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극단적인 그 주인공 그 남자 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는 애야 쟤는?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나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친구들 때문에 이 영화가 하는 엄청나게 큰 세계를 구하는 히어로 얘기를 엄청 사사롭고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주제의식을 되게 가벼워지게 만드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보면 주인공 여자가 여기에서 주인공 양자경이 자기는 지금 여기 세무 처리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다른 그 세계에서 키오이칸 남편이 와가지고 지금 우주의 그 멀티버스의 운명이 달렸다. 네 일이 중요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설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는 사실 알고 보면 개인의 삶이나 지금 자기가 주어진 모든 문제는 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철학적으로 해내는데 이 영화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나 무거운 막 사람의 생명 이런 거 전 세계에 사활이 달린 것 같은 이야기를 그냥 친분이 있는 개인의 어떤 감정과 멋멀로 그냥 사사로운 일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주인공의 그 카리스마나 무게 같은 것들이 다 소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캐릭터를 하여튼 그 아이의 엄마가 나와서 얻은 건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둘이 왜 이렇게 앞에 나서 자꾸 전면에 심지어 싸움도 잘해요. 엄마가 싸움 잘하는 건데 애가 아니 제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거면 히어로들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히어로들은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초인인 건데 여기선 초인들이 하기도 힘든 걸 얘네들이 다 나서서 다 뭔가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초인들을 엄청나게 가벼워지게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 초인 서서도 한번 꺾죠. 그래서 저걸 왜 꺾지? 이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래서 저는 영화 참 영화 참 빌런 이름 같네라고 한 편 했고요. 시작부터 송곳니를 이렇게 아직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역시 우리 떼걸룩 여기까지입니다. 떼걸룩이 뭐였지? 고양이용? 고양이. 예. 왜요? 떼걸룩이라고요? 그 웹툰에 나오는 고양이 이름이 떼걸룩입니다. 울음소리가 떼걸룩해서. 그 전에 게임에 나와요. 고양이가 나오는데 NPC가 고양이인데 테이커 룩을 물어보는데 떼걸룩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고양이는 떼걸룩 이렇게 돼서 그게 웹툰까지 같이 된 겁니다. 밈이 됐죠. 엘든링인가 그런 데서 나오는 맞아. 맞는 것 그렇습니다. 역시 배우는 데이모시네. 좋습니다. 예. 안 감독님은 뭐였죠 아까? 괄목 상대를 기대하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또 들어보면 예,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해백님이 그죠. 드웨인 존슨. 네. 좋습니다. 약간 마동석 영화에 대한 평가 비슷한 것 같네요. 저스 DJ.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전설의 교양 잠깐 갔다가 토크로 이어갈게요. 전설의 교양. 좋습니다. 2022년작 2가 3개가 있네요. 홍진호의 해죠. 올해는. 콩콩콩. 좋습니다. 2222년에는 살아계시지 않겠군요. 넘어가겠습니다. 블랙
아담. 영어 제목도 블랙 아담. 정직해서 좋네요. 러닝타임 125분. 왜? 개봉 2022년 10월 19일. 평점 7.65. 관객수 77만 명. 이게 7이 3개 들어갔네요. 예. 예. 하여튼 7등이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를 걸? 7등이 모르나? 모를 거예요. 영구, 영구는 맹구, 맹구. 7등이 구는 3대 바보. 네. 한국 그 역대 코미디 3대 개그. 아 그럼 4대죠. 영구, 맹구, 빠꾸. 하지마. 아, 네. 빠꾸까지 넣어주기에 네. 좀 3대장으로 그냥 끝내죠. 그래, 알겠습니다. 좀 4대 천왕하려고 근데, 했죠. 7등이는 배우였군요. 그죠. 그거는 개그맨이 아니었네. 네. 죄송합니다. 네. 3구로 가죠. 3구. 영구, 맹구, 빠꾸. 야, 그건 대단한 영광이겠다. 좋습니다. 감독 자움 콜렛 세라. 이름 외우기 힘들어요. 되게. 뭐 배우들은 이따 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1974년 3월 23일 태어난 스페인 출신 감독입니다. 데뷔는 2005년에 무려 하우스 오브 왁스라는 공포영화 리메이크작이었어요. 그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관객수 22만. 홍홍홍. 홍진호가 랩을 한다. 홍홍홍. 하우스 오브 왁스라는 공포영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봐줄만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2009년에 오펀 천사의 비밀 얼마 전에 네. 후속작 나왔었죠. 네, 천사 탄생이었나요, 이번 거는? 예. 애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년이었던 되게 이상한 여자 스토커 같은 애가 나오는 공포 영화였죠. 디카프리오가 극찬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흥행도 꽤 했었고 그랬던 영화인데 공포에 좀 알려진 영화였죠. 이때까지 공포 영화 2편을 만들고 나서 2011년에 언노운이라는 그 테이큰에 나왔던 리암 닐슨의 그 테이큰으로 성공한 이후에 액션 배우로서 계속 나가는 그 중간에 나왔던 영화 중 한 편입니다. 언노운. 네. 그 다음에 또 논스톱. 여기에 또 리암 닐슨 나오죠. 양동근 장나라 뭐예요 그거? 시트콤 논스톱이요. 둘이 키스했잖아. 네. 딱 저 군대 있을 때였거든요. MBC 출신 감독인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었어요. 네. 진짜 전 부대가 와 하면서 막 말도 안 된다고. 장나라 씨도 시집 가셨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또 런 올 라이트. 여기서도 리암 닐슨 액션 영화. 지금까지 나온 3편의 영화만 봐도 아시겠죠. 쉽게 가셨었던 분이에요, 감독이.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언더워터라는 공포 영화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2018년에 또 커뮤터라고 리암 닐슨 나온 액션 영화. 돌려막기네요. 아시겠죠. 쉽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리암 닐슨이 먼저 싫다고 했겠죠. 좀 미안했나 봐. 아니면 좀 식상 이제 짜증나니까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대사가 헷갈린 거 아닐까요? 그럴 자꾸 수도 있고. 널 찾아낼 것이다. 그런 영화 쪽에서 안 한다고 했나 봐. 그랬더니 2021년에 정글 크루즈로 이제 드웨인 존슨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인맥이네. 만나고 나서 이제 테이큰 리암 닐슨이 안 놀아주니까 네. 드웨인 존슨하고 차기작 이제 블랙 아담까지 이렇게 또 이끌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정글 크루즈도 25만 명 한국에서 그냥 계속 못 하고 있네. 하여튼 감독님이 처음에 오펀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뭔가 대중 상업 영화로 오시면서 좀 쉽고 편한 길로 가시려는 하다가 제가 보기엔 이분에게 가장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동석이랑 작업하면 돼요. 그럼 앞으로 4편은 더 찍을 수 있습니다. 벌써 크라임 4편 시티.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8편까지 찍는다고 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엔 드웨인 존슨보다 가치가 더 높습니다. 아니요. 지금. 한 5편이나 6편부터 조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네. 저는. 근데 뭐 거기 말고 뭐 이터널스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드라마 시리즈에 또 마동석 씨가 나온다고 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 그 이터널스에 나온 캐릭터랑 한번 외전에서 그 DC랑 마블 그 조인트하는 이벤트에서 둘이 한번 맞대기를 해도 돼요. 아니면 이제 마동석이 야 미국에 너 같은 애가 있다는데 하면서 한 5편쯤에 가는 거죠. 아니면 뭐 특별 출연으로도 네. 몸값이 영화 제작비보다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제2의 클레멘타인 되는 거죠.
드웨인 존슨 10분 나오고 2초 나오겠죠. 네. 2초. 좋습니다. 아무튼 잠 콜렛세라라는 감독은 공포 영화를 만들다가 편한 길을 가시다가 지금 안 좋은 길로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난 좀 단순한 게 네. 이름이 세라니까 여성 감독인가? 그럴 수 있지요. 이제 잠깐 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즐거운 세라가 있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연장전으로 토크를 좀 이어가 볼까요? 자,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 저는 항상 DC를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면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빠꾸.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음악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러니까 DDR 가시나요? 아니요. 그 음악에 대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사실 이 마블 시리즈를 보면은 정통 락 음악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써도 뭐 사실 그 건센로지스 음악을 쓴 것도 그렇고 레드 제플린 음악 쓴 것도 그렇고 약간 정통적인 락 음악을 쓰는 성향이 많이 보였는데 DC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DC는 얼터너티브 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더 배트맨을 보면은 너바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 기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블이 정파처럼 이런 걸 사용한다면 얘는 기호적으로 사파처럼 얼터너티브 락이 태생한 이유가 기존의 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던 뭐 이런 시스템인 것처럼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썼었고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해요. 물론 마블도 그걸 쓰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서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써도 좋지 않을까 음악계의 부흥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도 들었고 그다음에 허술한 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이건 편 들어주려고 해도 초반부터 막 점프되는 느낌도 너무 불쾌했고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그다음에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딱 하나예요. 농담이 재미가 없어요. 삼촌 혼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코믹 당당인데 네. 삼촌 진짜 혼나야 돼요. 그거는 전기공학과를 무시했어 또 그 사람은. 아재도 싫어요. 이런 개그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먹혀. 그러니까 농담이 재밌어야 깔깔하고 브릿지가 돼서 넘어가는데 저 말만 하면 끊겨. 그러니까 맥커터라고 하죠. 그렇죠. 뭐 하면 분위기가 되게 쿨한 채 하는 거지 쿨하지 않은 개그를 하고 있으니까 손발이 오고 근데 이건 텍스트 문제예요. 근데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딩까지 가요. 이거는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영화를 보고 나서 샤워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몸이 간지러워가지고 테스 아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막 블랙 아담은 빰빰빰빰 그렇게 할까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못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블랙 아담이 뭐 대단한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아끼다가 이거 아마 내가 봤을 땐 조커에 영향받은 것 같은 게 나를 조커라고 불러 이거에 꽂혔나 왜 저지랄을 하지? 너무 촌스러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걔가 옷이나 이게 까만색이라서 블랙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가 공격하는 건 전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림자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블랙이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몸이 까매서 하나야. 근데 그거 갖고 뭐 검은 블랙이 너는 블랙이 당했다고 전해라 이것도. 그리고 수트가 입혀지잖아요. 그 뭐 하는 짓이야? 안 맞아. 그 시대 낙피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여기는 벌써 기원전 이러는데 갑자기 이게 되니까 나노 소재야 뭐야? 아이언맨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고 또 하나가 원래는 아들 뭐 그 얘기하잖아요. 네. 안 새로워요. 그러니까 뭐야? 그 반전이었어? 아닌데 그러니까 반전이 뜬금이 없어. 사실 그 반전이 있다고 하거나 없거나 얘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게 없어. 왜냐면 왕이 다 억압으로 해서 처음에 그리고 할아버지 죽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든 할아버지 죽든 가족을 잃은 사람이 포갑하는 왕을 복수한 건데 아들이 죽었고 안 죽었다가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단한 걸 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외려 영화에 보면은 왕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왕관 쓰기 전에 뺏겨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얘가 그래 뭐 다크 히어로도 필요하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짜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왕이 불쌍한 것도 있지만 그 악역인 애가 왕의 자손이었던 거잖아. 네. 효성깁. 그러니까 아니 야 그냥 지 행복하게 잘 생각을 하지. 인터갱에서도 꽤 높은 직책이면 그냥 행복하게 샹치처럼 그 잘 살지 만다린처럼. 아니면 그때 그 블랙팬서의 그 누구죠? 킬몬고인가? 킬몬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임팩트를 주든가. 킬몬고는 서사가 잘 만들어졌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래 줘야지 아가 되는 건데 또 하나 그 왕관 이름 글자 뒤집는 거 있잖아요. 예. 뭡니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리고 그거 기묘한 이야기 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참다 내가 진짜 사박새끼 내가 몇 번을 참았는데 제일 열받는 거 먼저 하나 얘기하면 우선은 나는 태어나서 본 모든 히어로물에서 본 악당 중에 제일 별로야 빌런이. 우선 캐릭터 디자인도 별로고 무슨 뭐 사탄이야? 뭐야 그 사박새끼 뭐야? 뿔 달린 그리고 능력도 무슨 대단히 셀 것처럼 했는데 그냥 불 좀 뿜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 뭐야 휴먼 토치인가? 불 쓰는 엑스맨에 있는 불 쓰는 애보다도 약해 보이고 그리고 막 좀비들 일으켰잖아. 민간인들이 몽둥이를 때리잖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좀비 뭐야? 그래 나는 더 열받는 거 민간인들이 막 우리가 와 일어서잖아. 싸우기 전에 다 죽어. 다 죽었는데 민간인들이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있잖아. 아니 민간인들이 싸워서 몇 명 무찌르는 거라도 몇 번이라 보이고 아니면 희생당하는 민간이라도 한두 명 보여줄 수 있잖아. 그냥 그 여자 주인공이든 삼촌이든 전기공학과 삼촌이 그냥 뭉둥이로 때리면 쓰러지는 그런 거로 뭘 어떻게 지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심지어 피어스 브로스원이 삼촌은 그렇게 안 죽어 그랬더니 그래 안 죽는데 하고 싸우는데 그리고 솔직히 내 진짜 열받는 게 닥터 페이트 피어스 브로스원 내가 007이고 레밍턴 스트리니까 봐주려고 했는데 미래 봤잖아. 알잖아. 근데 왜 블랙 아담을 거기 왜 가두게 놔둬? 그리고 왜 막아서 아니 그냥 거기 안 가두고 너는 이럴 운명이다 우리랑 같이 싸우자 하면 되잖아. 그걸 왜 고생을 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밑장을 빼줘. 자기도 안 죽어도 되잖아. 죽고 싶었나? 나는 아니 죽어야 된다고 자기가. 아니 뭐야 내가 보기에는 닥터 페이트는 원래 그러니까 약간 소셜 원래 소셜 저스티스 소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사박새끼 원래 저스티스 리그보다 원래 먼저 있었던 캐릭터들이고 이게 40년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캐릭터들이. 원래 DC가 45년인가 슈퍼코믹스에서부터 만들어졌고 초반에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그리고 뭐 호크맨은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활동을 계속 했던 애고, 자 아톰이랑 그 사이클론 걔네들도 좀 혼나야 되는데 얘는 내가 들고 누구야? 걔 그 닥터 페이트는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먼저 나왔을 수도 있고 마블이랑 서로 베끼거든요. 차용해서 겹쳐요. 근데 닥터 페이트가 능력도 조금 까야 되는데 우선은 대충 보면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의 하위 따라한 아류처럼 보이게 여기서 디자인을 해놓고 능력도 그렇고 또 미래를 보는데 내가 죽어야 산다. 이거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거 했잖아 한번. 야 그것까지 베낀다고? 게다가 심지어 기능이 헬멧에 몰려있죠. 그것도 좀 별로였어요. 의식이 헬멧에 남아있어.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헬멧 주면 끝나는 얘기야 이건. 아니 그렇죠. 그 헬멧 호크맨이 만져도 문제 없잖아. 그게 또 디테일을 사는 게 사박이 헬멧 잡잖아. 아니 이거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면 고통스럽고 그렇다면 근데 그냥 사박 만져서 그냥 미식축구 공간지시 던져. 그 누구야 멸리를 집어든 사람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중요한 게 닥터 페이트가 미래를 자기가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상황 보면 그 블랙 아담이 그냥 이기는 존재고 얘들을 같이 싸우면 되는 캐릭터인데 그리고 호크맨이 그 투구를 얻고 한 건 나루토 분신술 해가지고 얘 그냥 잡아두는 게 다지. 뭐 이게 뭐 대단한 타노스 잡을 때 우리 다 봤잖아. 이게 자꾸 같은 마블을 우라카이 하고 있으니까 이 자식들 진짜 혼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신을 치라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게 드웨인 존슨이 엄청 아꼈던 캐릭터고 몇십 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다. 왜냐면 그 인터뷰 보니까 자기가 흑인이고 사모아인이라서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에 투영된다. 그래서 제작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투자까지 해가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투자하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캐릭터랑 원작이랑 이게 짬뽕을 시키면서 뭔가 구성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되게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샤잠의 원래 최악의 적 빌런이에요. 빌런이 블랙 아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 블랙 아담이 힘 찾으려고 샤잠을 어린애를 계속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빌런인데 가끔 히어로 활동도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족에 대한 서사 넣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본인 연기도 악역에 맞지 않고 뭔가 선한 일 할 것처럼 생겼고
연기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극악무도하지도 않고 드웨인 존슨이 악역한다는 게 지금 설득력이 안 생겨요. 네. 조금 시대에는 이미 그건 이제 캐릭터의 이제 문제인데. 그렇죠. 레드 노티스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악역을. 네. 그래도 악역 아닌 것처럼 아닌 것 같아요. 몰아주고. 아니 또 그 영화 유쾌하기 그쵸. 때문에 네. 악역을 해도 근데 그거- 이 영화에서도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영웅이 악당한테 너무 가혹해요. 이 영화 보면은 그냥 손쉽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지금 이게 되는 게 그러니까 빌런 캐릭터 구축을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없이 많은 가장 까야 되는 거 따로 있는데 빌런 사람일 때도 매력적이지 않고 걔가 바뀌어서 된 것도 그쵸, 강함도 그쵸. 설득력이 안 되고 무서움 그리고 그 캐릭터의 매력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걔를 이겨도 매력이 안 느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배트맨처럼 그런 어떤 히어로에 대한 고민과 이거를 계속 혼자 반복하면서 단죄를 내리고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아도 될 히어로까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얘네랑 대립을 하고 이 히어로들은 말도 안 되게 그 특히 호크 정의 호크맨. 얘기할 때마다 진짜 때려 죽이고 호크맨. 싶은데 그 몽둥이 헤드는 왜 돌아가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고 헤드 돌려가지고 얻는 게 없잖아. 네.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애들 장난감 같은 걸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항상 이게 DC 안 보면서 되더라고.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면은 배대슈를 봐도 누가 봐도 슈퍼맨이 이기잖아요. 아무리 장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대가리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게 뭐? 저게 멸리르보다 약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구죠? 이게 흑형 거기 보면은 날아다니는 그 마블에 호크맨. 아 마블? 마블에서 그 날아다니는 양반 있잖아요. 저기요 아 호크. 아 아니, 걔 그- 팔콘. 네, 팔콘. 팔콘. 그거보다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능 아. 또 하나가 그래 날개도 마블은 뭐야? 기계적이니까 응. 직선 이런데 얘는 막 날개짓하잖아요. 그것도 그래. 자기 날개. 근데 그래서 뭐? 그리고 아 진짜 이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영화 전체가 마치 그러니까 사실 DC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게 더 자기들이 원조고 마블 어벤져스보다도 얘네들이 원조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캐릭터들의 디자인 그리고 얘들 비행기 탄 것도 엑스맨 비행기 같이 만들어놨어요. 맞아. 네. 그리고 여기 나온 애들도 아톰 능력 등치 음. 커지는 게 다예요. 근데 앤트맨에서 봤어요. 봤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래도 아톰이 얘가 좀 독특해 보이려면 엄청 퍼시픽님처럼 커져서 뭔가 싸우는 씬 하나 정도 넣어주거나 그리고 또 여자가 사이클론인가 하여튼 이 친구는 네. 이미 스톰에서 봤어요. 그쵸. 엑스맨 하고 닥터 페이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봤어요. 호크맨은 없어도 되는 캐릭터고 이들의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마치 마블에서 본 것 같은 이미지라면 우선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좀 주었을 필요도 있고 아니면 액션씬이나 이들의 능력씬을 구축할 때 새로운 걸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네. 보면 거기서 퀵실버 슬로우 모션 액션씬 하나로 빠른 캐릭터들은 옛날부터 플래시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이 캐릭터 하나 액션씬 하나로 사실 올킬 해버리거든요. 지금까지 그쵸. 봤던 캐릭터지만 하고 겹치지 않아. 근데 이 영화는 모든 장면이 마블에서 봤던 거에 대한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언더인 느낌이야. 닥터 페이트의 분신술 뭐 잡고 있는 거 공간 바꾸는 거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 했어. 미래 그쵸. 예지하는 것까지. 이미 멋지게 해냈죠. 근데 그것만도 못한 걸 지금 2022년에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마블의 아류처럼 만들어 버린 게 이거의 가장 큰 패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랑 싸우거나 동료가 되거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블랙 아담이랑 캐릭터가 나오니까 하고 블랙 아담은 여기 보면 그 와칸다 그러니까 블랙 팬서가 아프리카 개들에 대한 역사나 이런 걸 가져오고 그들의 서사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약간 중동이나 뭐 이런 그쵸. 느낌에 대한 걸 갖고 온 이집트? 것처럼 네.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결은 다르고 그들의 히어로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묘사를 비슷하게 하니까 사실 칸다나 칸다크나 비슷해 보이고 중요한 건 칸다크랑 완다칸다랑 뭐 어원이 같겠죠. 칸다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보기엔 이게 모든 세계나 과정들이 다 우라카이한 것처럼 보여. 그래요. 그 뭐지? 그래 버리니까 비브라늄이나 이토늄이나. 그러니까 사실 뭐 원래 서로 베낀 건 알겠어. 네. 그래도 다르게 연출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 블랙아담도 나른다, 번개 쏜다, 뭐 이런 거 빼면 인상적인 게 없어. 액션씬도 그 잭 스나이더의 맨 오브 스틸 액션씬만도 못해요. 아직도. 맞아요. 그래 버리니까. 등장도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작을 100% 따라갈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제 앞으로 나올 샤잠과 연결성을 위해서 이제 이 서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방향성을 잘 잡았어야 돼요. 다크 히어로에서 빌런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던 맞아요. 아니면은 빌런이었다가 다크 히어로로 가던 뭔가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과정 자체가 없으니까 얘가 왜 저런지 일단 모르겠고 히어로들을 왜 거기다 투입을 시키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금으로 가고 초반에 끔살하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엔 완벽하게 악인인 것처럼 보여주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개가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는 게 애와 엄마야. 네. 처음부터 그들이 나오자마자 그들을 도와주니까 사실은 그들도 죽이려 해야 되고 이들도 블랙 아담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야 되는데 관객은 처음부터 정의로운 편인 걸 아는데 그렇죠. 얘네들을 메타휴먼들 그뭐 호크맨이랑 닥터 페이트 같은 유명한 DC의 히어로들이 와서 얘를 때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게 명분도 없어요. 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찐따 같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아만다 월더라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얘들 B급 히어로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A급 메타휴먼들을 그 아만다 월더가 관리를 해버리면 앞뒤가 또 안 맞아요. 이게 세계관에서도 아만다 월더가 슈퍼맨이랑 얘네들 다 관리한 얘네들까지 통제한다는 얘기야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관이 안 맞죠.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메타휴먼들 엄청 많더만 걔들 뭐야?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쟤들 뭐지? 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의지를 좀 느꼈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처음에 등장해서 이 블랙 아담 얘가 나와서 할 때 보면은 DC의 슈퍼히어로들이 있는 포스터에 막 불 지르고 막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정말 결의를 다졌달까 얘네가 이제 진짜 제대로 솔로몬을 만들면서 그런 거를 하려고 했다는 의지가 느껴져서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응원할 수가 없네.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사람들 만나서 머리를 밀었어. 멋있어. 그런데 가발 쓰고 다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 저럴 거면 왜 밀었어 이런 느낌. 투쟁. 근데 여기 번개훈님 넣어주세요.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가 난 것도 사실 DC 요즘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DC 플래시는 그 남자 주인공이 사고 치고 다녀가지고 에즈라 밀러가 사고 쳐서 지금 개봉을 못 하는데 개봉을 밀어붙인다는데 그것도 플래시 포인트도 잘 나왔다고 하고 차기 DC 시리즈들이랑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제임스 건이 이제 DC 총괄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분위기 좋을 것 같았는데 이 영화가 맥을 확 빼버렸어요. 찬물을 끼얹어 버렸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쿠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대가 안 되나? 슈퍼맨이랑 둘이 나와서 어쩌자는 건지. 난 차라리 샤잠이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슈퍼맨이 나왔었는데 헨리 카빌도 언제 헨리 카빌이야? 다 망했는데 걔거 슈퍼맨.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려고 한 게 계속 뭐냐면 그래 마블 본 사람들은 쿠키에 익숙하니까 따라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까지 했는데 이 들 사박새끼 지금 뒤집어지고 죽어야 사는 거 시작이다. 와, 나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예를 들면 그잖아. 그때 아날로그 시대니까 뭔가 비춰봐서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컴퓨터로 늦게 따가지고 뒤집는데 이게 그 뜻이라고? 이게 야 너무하는 거야. 근데 갔는데 아씨. 그리고 진짜 그때 무슨 이터니움 장병 만들어가지고 아니 사박이 싸우는 거보다 이터니움 무기로 싸우는 게 더 세. 근데 그쵸. 이터니움 장벽 있다가 막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 메탈만 다 가지고 싸우는데 아줌마가 혼자서 일탈행동하잖아요. 왕관을 주겠다고. 이런 개인도 통제 못하는 애들이 맞아요. 세계를 구한다고 얘네들이? 그리고 그 아줌마가 일을 망친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까지 일말의 죄책감은 있어야지. 자기가 일 다 망친 거잖아. 애 구한다고. 근데 여기선
그런 민폐하다는 건 상관이 없어. 왜냐 애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의 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관객들은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제일 열받는 것 중에 하나 원기옥 뭐야 그거. 야 애가 내가 속으로 야 애가 어디 올라가더라. 그러다가 야 제발 그것만 하지 마. 그것만 하지 마 외쳤어. 근데 그걸 하고 있네. 원기옥이랑 천진반 기공포학 걸 하늘에 대고 하는데 아니 야 그래 저걸로 그러니까 블랙 아담이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힘이 세지는 캐릭터면 내가 이해라도 가. 이건 무슨 갑자기 무속신앙이 와 나 진짜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진짜 그냥 이제 이 영화에서 남은 건 어쨌든 이제 드웨인 존슨이 DC 합류를 했다와 그리고 그 아만다 월러가 역시나 최강 빌런으로 히어로 소모시키는 최강 빌런으로 자리를 또 한 번 잡았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조금 나아졌나 했는데 다시 또 집어를 개 못 주고. 네. 전 DC 세계관에서 가장 심각한 빌런인 것 같아요. 아만다 월러가. 하고 이제 그 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연말에 샤잠 2가 나옵니다. 그래요? 샤잠 1은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뭐 흥행도 했고 저는 그 감독은 오히려 키치한 맛이랑 병맛도 있고 남자 주인공 캐릭터도 그렇고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왜 애가 주인공인지도 그리고 샤잠 그 남자 아이도 되게 매력적으로 저는 봤어요. 근데 이번 영화는 이도저도 아닌 어설픈 안티히어로나 이런 캐릭터를 구축하려 했다가 아무것도 못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엔 블랙 아담 2는 못 나오고 지금 콜라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드웨인 존슨 몸값이 헐리우드에 지금 거의 세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쓰기엔 캐릭터 우선 매력 있게 구축이 안 됐어. 샤잠하고 한 작품을 나와도 카메오로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그리고 샤잠 만든 감독은 그 공포 영화 만들던 감독이라 저예산으로 좀 싸게 만들어서 사실 샤잠 원을 되게 저예산으로 찍은 영화예요. 그래서 수익도 훨씬 높았던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드웨인 존스 영화를 보지를 않고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드웨인 존스를 배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난 셀럽이라 생각해요. 배우라기보다는. 근데 매력이 없어.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보 무비가 나와요. DC에서 마블 어벤져스처럼. 근데 거기서 포지션이 너무 뻔해요. 그리고 혼자만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동석은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게 위트도 살리고 망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드웨인 존스는 너무 그러니까 내가 헨리 카빌이랑 둘이 봤던 만약에 슈퍼맨 대 블랙 아담 나온다. 둘 다 가만히 힘만 주고 있고 액션 씬에만 돈 엄청 쓰고 제가 보면 숨 쉴 구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게 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옆에 조연급으로 하면서 그런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실히 이런 히어로물에서는 그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100% 뭐 연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아까 주만지 2도 거기에서도 강렬한 눈빛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코미디 요소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영화에선 그런 걸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도 그렇고 인물들도 어떤 제일 아까운 건 호크맨, 닥터 페이트는 괜히 여기 나왔다가 앞으로 한동 못 나와요. 못 써요 이제. 이 정도 캐릭터면 아니 저 아끼 되게 소중한 캐릭터인데 그렇죠. 이제 못 써요. 호크맨이 거의 크리스 락이 됐어요. 제일 아까운 건 닥터 페이트. 이미 또 그러시면 돌아가시게 만들었어. 근데 이미 안 쓰겠다고 작정하고 쓴 것 같아 이 맞아요. 캐릭터를. 그러면 안 되지. 네. 연출을 다르게 해서 이쪽에 하는데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랑 캐릭터 겹치니까 피해가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누가 봐도 그건데. 자, 아무튼 이제 DDR 한번 갈까요? 네. 기운 없이 DDR을 시작해서 지지. 나 실들 붙이겠네요. 자, 론 벨프라는 76년 2월 23일 빠른이죠. 스코틀랜드 출신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원래 게임 음악을 많이 하셨어요. 콜 오브 듀티랑 어쌔신 크리드 뭐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영화는 마다가스카르의 펭귄,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등을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한스 지머랑 공동 작업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2010년부터 영상 작업 시작하셨고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도 했고 그 명작이라고 불리는 레고 배트맨 무비 이것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람인데 생각보다 실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결코 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빵 이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색깔이 아니라 되게 대중성을 엄청,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를 보면서 늘 들어왔던 음악 같은 느낌 이렇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퍼시픽 림스럽기도 하고 왕자의 게임스럽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가져야 되는 기본 소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래서 이 사람 색깔이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퍼시픽 림 그 음악감도 되게 저 좋아하는데 예. 그분 음악 들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쨌든 기대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운드 뮤직 라이브러리가 팔아요. 아세요 혹시? 음악이 이제는 팔아요. 뭔지 알것 그래서 같아요. 갖다가 괜찮은 거 갖다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양산형 음악 감독이 아닐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어도 돼. 이런 음악 할 사람은 많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잘해. 그러면은 저렴한 가격에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감독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감독하고 음악 감독 잘 맞네요. 아, 그분도 계속 양산형으로 리암 니슨 하다가 그러네. 이번에는 근데 이번 거에 약간 제동 걸릴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는 같이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글에 되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잠깐 그러니까 3명이나 있던데. 아유.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으니까 아쉽네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이거 메인 제작을 드웨인 존슨이 직접 했더라고요. 프로듀서가 제작비를. 그러니까 주연 배우의 배우가 너무 권위도 세고 제작까지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배우 입김이 작품을 좀 망친 게 아닌가라고 조금 유추를 좀 해봅니다. 이게 바지 감독 제3자의 걸로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사실 이게 제이슨 모모아가 없었으면 아쿠아맨을 했으면 그 뭐 원래 이분도 네덜란드 그쪽 네덜란드 맞죠? 뉴질랜드 출신이고 네. 되게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뭐 거기는 제이슨 모모아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또 DC예요. 이게 아쿠아맨 2도 이제 내년 초에 나오거든. 잘 되면 제이슨 모모아랑 덜하기 블랙 아담과 아쿠아맨으로 싸우는 이미지나 이게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하고 그렇죠. 얘네들은 이미 그 DC 쪽에서는 헨리 카빌도 그렇고 피지컬이 엄청 좋은 진짜 그리스 신화적인 인물들로 영웅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네. 이게 이미지는 좋은데 서사나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하고 DC 세가는 이제 그 프레시 포인트에서 한번 초기화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멀티버스 게임 같은 게 나오는 작품이라서 그런데 우선은 뭐 프레시 포인트 나오는 거 보고 추후를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잔뜩 쉴드 치러 왔다가 힘이 쭉 빠져서 가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대 자본 영화라 상치도 그런데 저 이런 건 이제 용서가 안 돼요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음 영화는 해백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추천해요. 우리는 은근히 다음 추천해가지고. 영화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요? 아바타 2입니다. 맞아. 물의 길. 네. 제목이 물의 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몸을 얼마나 말려야 아바타 되는데. 제목 같아. 그 뭐지? 3시간 넘는다는데. 유튜버 같아. 네. 힘의 길, 뭐 물의 길, 힘의 길. 네. 같은 3시간이 넘는데요. 3시간이 넘어요? 네. 어허. 환장하겠네. 180 몇 분이라고 하던데요? 돈이 안 아깝게. 아니 몸을 얼마나 말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영화는 우선 아바타 2는 무조건 픽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단관을 하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에 봐요.